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네. 무언가 금속과 관련돼 있는 그런 글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일단 이 글자는 배정 한자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총 19획으로 되어 있는 흑손 만자입니다. 과연 이런 글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으시겠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일단 이 글자는 쇠금자와 길게 끌 만자, 길 만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건축, 공사에나 사용하는 흑손 만자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느냐?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사하는 과정 중에 재미있는 부분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일단은 19획이 맞는지 한번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쇠금을 써야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 길게 썼습니다.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렇게 쓰면 되겠죠. 흑손 만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글자가 만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성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글자는 형성자이면서 회의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흑손 만자를 설문해자에 찾아보면 이 글자 그대로 소전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길게 끌 만자가 좀 인상적이네요. 설문해자 허신의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흑손이 무엇이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참고가 될까 하여 국어사전에서 흑손을 가져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요즘은 흑보다는 시멘트를 이렇게 바르는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흑손을 말하죠. 위에는 나무로 되어 있지만 아래쪽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힘을 받으니까요. 자, 그러면 설문해자에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신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나름의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쇠로 만든 흑손이다. 이게 흑손 5자입니다. 그 특급에 배정되어 있는 한자고요. 쇠금의 뜻을 따르고 이 만자는 소리를 따른다. 당연한 얘기겠죠. 형성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의 그 이체자 중에는 쇠금변 대신에 나무 목자를 쓴 흑손 만자가 있습니다. 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글자도 당시에 통용이 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만자는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흑손 만자는 나무목의 뜻을 따라 쓸 수도 있다. 혹이니까요. 혹여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발음은 반절법으로 인해서 모관이니까 무안이다. 발음이 좀 특이하죠. 무안. 그리고 주석에 나옵니다. 이 주석은 허신의 설문해자이기 때문에 단옥제의 단주본이 아니라 아마 서현 등이 뒤에 훗날 설문해자 이 판본을 만들면서 끼워 넣었던 주로 보입니다. 그걸 보실까요? 서현 등의 신, 소인이 굽어 살펴 곰곰이 생각해 보니 되어 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거는 자기를 낮추는 말입니다. 신 이렇게 왕 앞에서 낮추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생각을 해보니 이 안자는 이 안자와도 서로 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곰곰이 눌러서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는 목부 그렇죠? 나무 목이 있는 이 만자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쇠를 붙인 글자가 다시 만들어 나왔다.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라고 주석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쇠금자와 나무 목자가 약간 혼용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나무와 쇠를 같이 썼는지
아니면 예전에는 나무로만 했는지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자는 흑손 오자고요. 특급이고 옆에 있는 이 글자는 길만자입니다. 길다라는 거는 네, 길장자, 긴장자의 길만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사람들이 쓴 이 해설과 이 주석을 보다 보면 당시의 사람들도 이 글자에 대해서 혹은 그 글자의 유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뭐 어려울 때도 많지만요. 그게 바로 고전 해석의 의미, 보람,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지만요. 자, 그럼 흑손 만자에 대한 단옥제의 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금은 길게 설명이 되어 있겠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입니다. 자, 이 흑손 오자라고 되어 있죠. 이 오자라는 것은 바를 때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칠하는데 쭉쭉 펴서 바르는데 쓰는 것이다. 진나라의 때는 이것을 오라고 일컬었고 그 관동 지역, 관동이라는 것은 진나라 수도인 함양의 동쪽을 얘기합니다. 함양관이니까요. 함양의 동쪽인 관동 지방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나무 목자의 만으로 얘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에 해당한다고 뜻을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다. 쇠금도 되고 나무 목자도 되는 것 같아요. 이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나무 목자인 오를 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을 쇠금변이 들어간 만이라고 한다. 나무로 된 것은 나무 목변, 그죠? 쇠로 된 것은 쇠금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참고로 관동이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함곡관, 함양의 동쪽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관령의 동쪽이기 때문에 강릉 또는 강원도 전체를 일컫는 말로 관동이라고 쓰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간토 지호, 관동 지방이라고 하면 또 그런 의미가 따로 있죠. 그래서 한중일 삼국의 관동의 개념이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자, 흑손 만자에 대한 단옥제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후반부. 좀 기네요. 아마도 이 허자는 아마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과 금속으로 만든 것이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허신은 이야기한 것 같다. 하지만 이 사람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단옥제는 하지만 전국책이라는 에 보면 이르기를 예양, 아주 유명한 선비죠. 주군이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자 그 사람에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국책에도 있고 사기열전에도 이 예양이라는 사람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조가 굳은 그런 선비 혹은 자객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지백이라는 사람을 섬겼었는데 이 사람이 조양자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자 계속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주군의 복수를 하려고 무슨 뭐 일부러 목도 쉬고 숯도 먹고 얼굴을 다 칠해서 피부병 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노예처럼 원래 선비인데 노예처럼 꾸미고 조양자의 변소 그렇죠? 들어가서 벽에 흙을 바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암살을 기도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정책이 이르기를 예양이 이거는 우자는 사발 우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흑손 만자랑 같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흑손 오자와 비슷하게 생겼고 실제로도 통합니다. 그래서 그 흑손을 칼처럼 사용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당연히 그 흑손에는 칼날이 있었다는 얘기다라고 단옥제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옛날 사람들은 통칭, 그러니까 이 나무목이든 쇠금이든 뭐 비슷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많은 한자들을 보면 쇠금변이나 나무목이 둘 다 한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흑손 만자도 마찬가지죠. 이 글자와 이 글자가 꼭 나무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예양의 이야기까지 본인이 알고 있는 전고를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무목자와 쇠금의 변이 뭐 크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흑손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조양자를 찌르려고 변소에 숨어 있다가 발각이 되죠. 뭔가 이렇게 볼일을 보다가 뭔가 살기를 느낀 조양자가 아래에 혹시 누가 있는지 보아라 라고 했는데 신복들이 데려왔더니 그 사람이 바로 예양이었죠. 그 이후에도 계속 예양의 복수는 시작이 계속 됩니다만 어쨌든 예양이 들고 있던 이 흑손에 착안을 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대단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석인데 정말 그 당시에 고서들의 내용이나 경전 등의 내용에 상당히 조예가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석도 아무나 다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쇠금을 따르고 그 다음에 많은 소리를 나타낸다. 역시나 발음은 무안이고 14부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 나무 목이든 쇠금이든 왜 이 끌 만자가 그렇죠? 들어 있느냐? 끌 만자는 도대체 무슨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끌만 길 만자인데 그렇죠? 물론 뭐 옆에 쇠금변이 마음심이 있으면 이거는 나태하다, 태만하다, 게으르다 할 때 많이 되죠. 자, 금문에 보시면 무언가 눈 같은 것이 있고 그렇죠? 이걸 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위에 뭔가 씌워져 있습니다.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로왈이나 나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시면 무언가 덮개가 씌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글자는 이제 쓰게 모자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위로 무언가를 쓴 것이 무릎 쓸 모자입니다. 그렇죠? 뭔가 눈에 푹 덮어 쓰는 그 비니 모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거를 또 잡아당겨요. 그렇죠? 눈을 잡아당기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모자 쓰개를 더 푹 눌러 쓰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 길게 늘어지겠죠. 이렇게 탄성이 있으면요. 그런 모양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길게 눈까지 덮어버리게. 그래서 이게 길다, 길게 끌다 이런 뜻으로 만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쇠금변이 붙거나 나무 목자가 됐으면 이게 흑손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뭐 흙이나 뭐 시멘트나 이렇게 쭉 펴바르려면 이거를 길게 천천히 이렇게 느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물론 더 납작해지겠지만 그러한 도구를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글자가 전혀 낯설게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마음심이 있으면 마음이 좀 늘어지는 모양이죠. 쭉 펴바르니까. 그러니까 게으르다, 뭔가 태만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길 만자, 끌 만자와 예양의 고사까지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흑손 만자는 흙을 길게 펴 바르는 그런 금속으로 된 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체자는 보시면 예상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무 목변에 이 갈자도 똑같고요. 이거는 간체자이고 이거는 속자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건 흑토가 있는 것도 있네요. 이거는 발음을 딴 것 같고요. 이거는 그대로 긴 만자를 그대로 쓴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무언가 연관이 있음직한 그런 것들이 이체자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무 목변이 있는 것도
당연히 동자로 취급되고 사용되고 있죠. 흑손 만자, 우리는 만이라고 얘기하죠. 중국어로 어떨까요? 네, 만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글자는 많이 보셨겠지만 쇠금의 간체자 변입니다. 이렇게 보통 쓰죠.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타이완에 있는 번체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덮개를 나타내는 쓰개 모자가 여기는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죠. 네, 쓰개 모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도 비슷하겠죠? 네, 만이나 반으로 되어 있네요. 가끔 이 만이라는 도금을 일본에서는 반이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만 만자 같은 것도 반이라고 쓰기도 하고 만이라고 쓰기도 하죠. 시기별로 그 음이 전래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흑손 만자가 우리와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훈독이 있습니다. 이름이 코테라고 됩니다. 코테. 코테가 왜 우리랑 관련이 있느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뒤에 일본어 쪽에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손 만자가 들어간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또 새로운 발견이 또 숨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 단어는 이만입니다. 이만이 뭐냐? 흘기를 할 때 떠 바르고 그 표현을 반반하게 하는 그 연장, 결국 흑손을 이렇게 지능 니자죠. 니만이지만 이만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만, 뭐 이건 아시겠죠? 쇠로 된 게 아니라 나무로 된 흑손이고요. 이것은 국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발음 표기는 고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자물대 표기는 고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흑손 만자에 훈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코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테. 흑손 혹은 다림질, 머리 손질, 땜질 따위에 쓰는 인두의 총칭을 또 코테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비슷한가 봐요. 이렇게 생긴 이런 그 흑손하고 불에 달궈서 다리미를 하던 것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것도 일본 사람들은 코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단서에서 우리는 이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고데기. 고데기의 코테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데기. 기는 이제 그릇 기자인데 우리가 보통 기구를 얘기할 때 뒤에 쓰죠. 뭐 드라이 기, 헤어 드라이어 아니고 드라이 기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렇죠? 분무기 할 때. 그래서 고데기는 사실은 코테에서 왔다. 근데 우리는 코테라고 하면 고대라고 하면 뭔가 좀 허전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를 붙이는 거죠. 고데기.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바로 그 머리 손질용 인두를 말합니다. 그리고 건축 용어 중에도 일본어가 상당히 잔재가 많죠. 그래서 건축 용어 중에는 없는가 해서 살펴봤더니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코테라고 해서 일본어 그 쇠금을 카네라고도 하지만 그 금속을 나타낼 때는 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중복된 표현이죠. 원래 이 코테 자체가 쇠금변이 있기 때문에 쇠로 만든 흑손을 얘기하지만 거기다가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나를 더 붙여서 뭐 이거는 현장 사람들의 뭐 오해겠죠. 쇠붙이를 타는 카나를 붙여서 가나코테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가나고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쇠흑손을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것도 아직도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흑손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 건축 쪽의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건축 용어에 이제 일본어 잔재가 많은데 그 중에 찌꺼기 말 중에 하나가 이 가나고대라는 표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이만입니다. 원래는 니만인데 두음 법칙에 의해서 이만으로 발음을 하는 거겠죠. 발음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흘기를 할 때 이긴 흙이나 시멘트 따위를 떠서 바르고 그 겉편을 반반하게 하는 연장 흑손. 아까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린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 이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만에서 네, 이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미장이 이게 니장에서 왔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미장 일을 하다 할 때 미장이 과연 무엇인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국어사전에는 그냥 미장은 그냥 순의미로 미장으로 되어 있고 재미있게도 그거를 순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 국어 소식 2005년 8월 통권 제85호 연세대 교수 홍윤표 교수가 이런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에요. 미장이가 니장에서 왔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만이 나옵니다. 1715년 역어유해라고 해서 중국어의 단어를 우리말로 해석하는 발음도 나타내주고 해석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주석에 보면 이 지능 니자를 속되게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미라고도 한다라는 부분을 이 교수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니만 아까 그 우리 흑손의 다른 이름이었죠. 지능자 써서 쇠손으로 풀이했다. 그래서 원래 니장인데 그렇죠? 진흙의 장인 니장이어야 되는데 이 니를 미로도 많이 읽더라 라는 주석을 참고해서 니장이 미장이 됐고 미장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무슨 장이 있죠. 그 기술을 가진 대장장이처럼 이자를 자연스럽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미장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시 이가 빠지고 미장으로 줄었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미장 혹은 미장이의 어원이 니장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밝힌 그런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778년에 방언 유석에 보면 미장이를 이수장이라고 되어 있고 광제물보 19세기에 광제물보에는 미장이를 이공 그렇죠? 진흙공이라고 미장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미장일을 하다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외래어나 오늘의 한자어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를 보면 목 많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흑손, 홍송, 삼송 등 변형이 적고 가공하기 쉬운 판재로 만들며 미장한 면을 미장이란 말 여기 나오죠. 거칠게 할 때 쓴다. 뭐 그런가 봐요. 나무손, 나무흑손, 목흑손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기 또 재밌게도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쇠금자가 있는데 나무 목자가 또 들어간 거예요. 일부러 나무로 만든 흑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도 미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미장은 진흙니의 니장, 진흙의 장인에서 왔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장은 건축 공사에서나 공사에서 벽이나 천장, 바닥 따위에 흙이나 회, 시멘트 따위를 바름 또는 그런 일을 말한다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장을 1993년에는 행정용어를 순화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무언가 어원이 불분명하거나 일본의 영향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장 대신 순화한 용어 흙바르기만 쓰라고 되어 있다. 흙바르기라고 누가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무도 쓰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순화는 운동은 좀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어사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미장에 대한 그 어원 설명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빠르게 보죠. 코테라고 해서 발음 표기는 고대라고 한다. 고대나 고대 다 틀린 거고 고대라고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일본어의 찌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왜 또 어쩔 수 없었는지 그냥 순화하라고 하는 지침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이 쓰죠. 고데기. 네. 심지어는 그 다이슨에서도 나와서 여성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죠. 드라이기에 이어서. 네. 그래서 고테라고 하면 흑손의 뜻이지만 두 번째 다리미와 닮았다고 해서 인두의 뜻도 있다. 다림질, 머리 손질, 특히 우리는 이걸로 쓰죠. 예, 고데기로 해서 땜질 따위에 쓰는 인두의 총칭이다. 이게 고데기의 어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데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에다가 예, 그릇 기구할 때 기자를 쓰는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네, 헤아 아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예, hair, 예, iron이 되겠죠. 헤아 아이론 이렇게 읽는다. 고데기, 우리가 고데기를 네, 많이 쓰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금속으로 된 쇠붙이로 된 거 예, 가나코테라고 해서 건축용어 일본어 잔재로 쇠흑손을 가나고데라고 하는데 그것의 어원이 가나코테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찾은 것은 네, 조선 후기의 문인인 네, 이만이라는 분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고제, 이 호일 거예요. 고제 문집을 10권짜리 저술한 학자로 되어 있는데 만자가 재미있게도 나무 목자의 만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흑손이란 뜻이겠죠. 예, 이름에 흑손이 들어가다니 상당히 예,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왜 흑손으로 지었는지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흑손 만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예, 미장이의 어원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아울러 고데기의 어원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일 한자 150번째 시간에는 어찌 보면 네, 일견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네, 중요하지도 않고 어문회 특급에도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뜻이 예,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 글자 네, 예, 고데기에 쓰이는 예, 그렇죠? 흑손 만자에 대해서 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글자에 주목한 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네, 조사의 과정이었기에 여러분들께도 혹시 예, 똑같이 즐겁게 느끼실까 해서 반갑게 여기실까 하여 네,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해설본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조금 더 간략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간략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0번째까지 왔네요. 금일 한자, 네, 150번째 한자, 네, 배정 한자에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조사 과정이 상당히 재미있었던 글자, 흑손 만자에 대해서 네,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 저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 전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